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시기를 분리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모든 문제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본론 시작하기 전에 와, 진짜 스브스는 저한테는 도란프가 아니라 스브스가 애증의 대상입니다. 무슨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어쩌면 그렇게 바뀐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팍팍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률 절대 올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본방은 안 보고 있는데 절대로 본방 안 봅니다. 뉴스도 절대로 안 보고. 근데 어제 방송한 그 아래서 이 방학선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방가들 얘기죠. 장자연 씨. 거기서 엄청난 증언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죠. 스브스 그할 팀이요.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게,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연예 기획사 장자연 씨 연예 기획사 대표였다는 그 김모 씨를 들고 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막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윤지호 씨가 너무나 용감하고 훌륭한 윤지호 씨가 황망이 되게 급히 출국을 했는데 어제 그 알을 보고 나서 뭔가 심각한 협박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은 빨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학선 이게 이제 하나의 뭉치라는 거 여기서 오히려 이제 그 윤중천이 뭐 단독 플레이를 한 것처럼 일 수도 있는 이 김학의 부분은 놔두고 아무튼 이 그 방시 일가의 밤의 문화와 버닝썬 이게 한 묶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유명 실세들 우리나라의 그 50대겠죠? 그 40대 50대 그 유명 우리나라를 뭐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그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텐데 그 남자들이 연예계 지망생들을 후원하는 카르텔이 있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뭉칫돈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움직인 이거가 막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이게 다 박정희 때문이죠. 박정희. 출발은 박정희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밤마다 뭐 안양 예고 스토리 유명하잖아요. 그 어떻게 또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아주 유명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여자 최은희 씨인가요? 그리고 남편이셨던 감독이 막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안양예고 학생들을 이 미친 이 군발이 독재자가 너무 불러 제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도망을 쳐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생들이요. 그게 다 뿌리를 내린 거죠. 이 백년 묵은 적폐, 이 속에 카르텔, 이 속에 뭐 윗대가리가 그러는데 그 밑에서 그런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범죄가 차고도 넘치는데 최태민을 동원해가지고 구국선교회를 만들고 뭐 최태민의 편지를 보고 박근혜가 뭐 최태민한테 넘어갔다. 그거 다 겉으로 드러난 지어낸 얘기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최태민하고 박정희하고. 지금의 개독 문화, 지금의 이 개독에 난리치는 그 시스템의 기반을 만든 것도 박정희. 지금의 이 그 대중예술계에서 그 여성들의 놀이개가 되다 못해서 이제 버닝썬으로 넘어가면 일반인 여성들도 대상이잖아요. 이렇게 된 미치고 팔짝 뛰겠는 전 정말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그거의 모든 토대가 박정희죠. 그리고 윤지호 씨는 아마 뭔가 심각한 일신상의 위협을 느껴서 나가버린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뭐 이상우 기자님하고 우리 털보 총수님하고 뭐 다 해가지고 아마 추가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 진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공수처 해가지고 그 토착외구 여러분 부디 제발 부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윤총경 뭐 이딴 인간들이요. 그 윤총경 그다음에 김학의 승진 시켜줬다잖아요. 그게 뭐 노무현 정권 때 하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 있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빨리 합의를 해서 그 정권 실세 문재인을 터십시오. 플리즈 제발 부탁입니다. 네네네네네. 아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가 또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서문이고요. 뭐 서론인가요? 그러면 이어서 그 도란부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에 취임했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전 어제 올려드린 거를 마무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이 푸틴이 굉장히 오바마 힐러리 쪽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 특히 미국에게 각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똑똑하게 굴었다. 진짜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시에 또 무슨 말씀 드렸었죠? 이 미치광이 할마시에 그 우라늄 원 딜로 해가지고 이 우라늄이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갔다는 말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역시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양다리 작전이요. 그 양다리를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총칼로 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치판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갖고 하는 전쟁은 이제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그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것. 근데 거기서 이제 밀리거나 뭐 그러니까 흥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들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까?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우라늄도 넘겨주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뭐냐면 겉으로 보이기에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한 작전인 거죠. 시리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터키가 쿠데타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다 쿠데타가 다 친미 계속 역사 유사 이래로 친미 쿠데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인 에르도안 헷갈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바마하고 여기서 친미를 안 하고 삐딱선을 좀 타니까 오바마가 그거를 갈아치우려고 했던 마지막 쿠데타에서 푸틴이 여기를 거들어갖고 버들어가지고 정보를 줘서 이제 살아남은 여기서도 그 죄송합니다.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려니까 막 버벅거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를 보면은 시리아도 지금의 아사드가 아버지한테 권력을 물려받은 독재자인데 겉으로는 독재에 대항한다. 이러면서 막상 그 독재 2014년부터 시작됐던 그 반군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는 또 왜 키워주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그 난민 문제, 유럽을 거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 난민 불쌍하게 난민으로 전락해버린 시리아 국민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일반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정말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분탕질을 마구마구 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몇백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빠져나가는데 따라가는 게 뭐죠? 이런 애들이 따라가죠. 따라가서 그 이제 들어간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무슨 뭐 성폭행이 있었네 없었네 뭐 테러를 막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작전들을 다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반군이 일어났는데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 더 살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알바기로 지들이 키운 아이시스는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게 됐죠? 이라크를 동공화시키면서 여기 아이시스 이 초기 세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고 석유를 팔고 이러면서 모병을 하고 그러면서 오바마 때 엄청나게 힘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란보가 네가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힘이 커진 이 아이시스를 반군 속에다가 그러니까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사드를 공격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 교란시키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푸틴이 그럼 그거를 몰랐을 것이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면서 양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트럼프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멍청한 거죠. 뭐 좋게 봐주면 순진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가 되면 좀, 중동 지방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 열리고 나니까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아닌 거죠. 왜 아닐까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권력을 이렇게 20년 이상 연장을 시키고 싶을 만큼 그렇게 권력 욕이 크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 보다 더 진짜 애국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같은, 그리고 뭐 저는 트럼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런 색깔의 정치인이었다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양다리 작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부정부패 계속 드러나고 정적을 그러니까 반푸틴 데모도 엄청나거든요. 뭐 지금도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뭐 7, 80%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국민들이 막그 푸틴에 대항해서 지지하고 밀었던 후보를 그 부정부패로 쳐 넣어버렸는데요, 감옥에.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양다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오바마 힐러리 때와 그 이후에 푸틴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짓, 그 다음에 2017년에 유럽의 그러니까는 그 뭐죠? 대기권 성층권, 거의 성층권에서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감지돼가지고, 그 뭐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핵실험할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동포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나토 EU 쪽에서, 그니까, 그 대기권 안에서의 방사능 수치 같은 거 탐지할 수 있는, 뭐, 비행기인지 뭔지를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급하게 빌려다가 막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면서 2010 최초의 해외 순방 여행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사우디였죠. 사우디에서 그 최초로 이스라엘까지 직항으로 비행기 타고 간 사람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님이 외국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막 이러면 대통령 동향을 보여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져가지고 KTV 국민방송 같은데 막 뒤져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팍스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연설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종교 문제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들이 다 뭐죠,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교, 신교 다 있잖아요. 기독교, 그다음에 기독교 하면서 여길 짚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독교, 그다음에 유태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는 구교, 신교 다 있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특히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요새는 이제 유태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종교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종교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계에서 그 이슬람교하고
그 기독교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종교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하고 이슬람하고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유태교가 구약의 유태교 경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태교와 기독교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슬람교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올려드린 방송 중에서 그러니까 이슬람교 역사 같은 거를 말씀드린 그 방송이 있는데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러니까 구교, 기독교, 구교, 신교, 그다음에 유태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7세기에 그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세우면서 자기의 선조를 어디로 잡았냐 하면은 유태교는 이제 아브라함 야훼한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정통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식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죠, 사라. 사라가 출산을 못하니까 사라가 자신의 뭐 이런 표현이 정말 너무 이상하지만 몸종, 뭐 하녀 그런 여성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대를 이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 이삭이죠, 이삭 이름. 근데 그 이삭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인가 그 아들, 그러니까 서자죠. 거기를 자기들의 종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무덤을 갖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사이에 걸쳐가지고 이쪽 문으로는 유태교인들이 들어가고 반대편 문으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유태교 예배드리고 그다음 이슬람교 예배드리고 그거 갖고 누가 여기가 우리 거냐 이러고 싸우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도란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다 같이 기독교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종교다. 그러니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아이시스를 그때 이제 이슬람 테러가 엄청나게 이게 때려잡는 게 주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테러를 중단시키는데 극단주의적인 종교를 빙자한 테러를 중지시키는 거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 통찰력에서 정말 놀랐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엔을 의심하자라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유엔에서 유네스코 그 유시민은 왜 그럴까? 뭐 유시민과 블레이드 러너였나요? 그 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유엔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그 유엔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고 오바마 힐러리 때 힐러리한테 뇌물도 엄청 많이 주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또 트럼프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와의 관계도 옛날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도란보가 미친놈이다. 또라이? 얘네들하고 똑같은 또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우디의 왕이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우디는 힐러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문골이라는 표현을 얘들도 쓰더라 그러면서 힐러리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CNN 여자 앵커가 표현했던 그 우마 에버딘이라는 젊은 여자가 사우디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오빠가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테러 집단 이름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이쪽 그 사우디를 기반으로 한 그 기혼 여성 아주머니들의 무장 테러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 또 성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런 테러라고 하면은 이슬람 그 근본주의, 극단주의를 걸고 그 이제 그 뭐죠? 성전, 지하드를 총칼을 앞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족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박이다, 끝내준다 이랬고 그때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구였죠? 그 우리나라 분이시잖아요. 반기문 씨가 사우디에서 뭐 돈을 받는다, 푼돈을 받고 오바마를 엄청 막 밀어준다 이러면서 진짜 최악의 사무총장이다 이런 게 유럽, 특히 유럽 쪽에서 자자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우디의 왕위 계승 서열이 얘네들 당시에 현재 국왕의 동생이 1순위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이. 그 다음에 이 현재 국왕의 남동생의 아들이 2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왕의 아들인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이 왕자가 3순위였습니다. 그때.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사우디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은 국왕의 동생이 그리고 이 아들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와 2위 이쪽이 오바마 힐러리의 그러니까 힐러리 재단에 돈을 엄청 들이밀고 이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테러리스트들을 테러 집단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를 왕이 지금 현재 국왕이 가만히 있다가 미국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여기를 털어가지고 다 내쳤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 국왕 동생이 이 테러 이쪽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 증거들은 당연히 증거가 있죠. 근데 그 증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도 참 어설픕니다. 영국에다가 그때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등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국왕의 동생이 무슨 자기 회사를 차려놨거든요. 근데 이 뭐 무슬림 형제단이니 뭐니 이쪽들도 다 위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회사인지 단체인지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소가 똑같은 겁니다. 이러니까 들키죠. 그러니까 이 이런 그 테러 집단하고 관계가 있으면서 유엔에다가도 뇌물을 매기고 미국 유엔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이것도 다 달러로 하는 거죠. 달러로 엄청 유엔에다가 주는 부담금의 뭐 20 몇 퍼센트가 다 미국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그 돈 다 예산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던 쪽이 지금 제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런 그 테러 쪽하고 오바마 힐러리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거겠죠. 도람프하고 이 정치 지형 역학 관계에서 이쪽이 승리를 하니까 여기를 이제 쳐내려고 이쪽하고 붙어야 되는데 쳐내고 자기 아들을 올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우디라는 한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치 실세.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뒤져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걸 왜 저 같은 아줌마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언론이 안 해주니까 그렇죠. 기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이고, 이 얘기 뭐하러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사우디는 좀 온건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게 강경한 이슬람 근본주의 뭐 이런 쪽이고 사우디 뭐 이집트 이런 데가 조금 온건한 입장. 뭐 터키도 거의 뭐 세속적 뭐 이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 정부가 이제 더 이런데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우디에 50개국이 넘는 그 인근에 그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우디를 이제 장악을 한 거고요. 리비아는 보면 이제 이집트는 그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친한 관계고요. 그러면 리비아는 이제 힐러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카다피를 뭐 이렇게 드론으로 쏴 죽이면 안 돼 막 이러다가
이제 왔노라 보았노라 그는 죽었노라. 정신병자입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부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건 대리정부죠. 괴뢰 대리정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얘네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얘네가 승인을 하면 그거는 얘네들 즉 옛날식으로 제국주의, 요새 말로는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들의 그 앞잡이들, 여기에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도란보가 난데없이 그 반군. 근데 이 반군에 들어간 사람이 미국에 오래 있었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친미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대리정부 아니냐라고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그 다스베이다에서 하시던데 친미 맞죠. 근데 그 친미에 그 미국의 정치 실세가 뭐 전 세계와 이렇게 봤을 때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나은 세력입니다. 지금의 세력이. 그렇게 되면서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의 잘못된 핵 협상, 그 다음에 이미 여기 핵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 미사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억제해야 되니까 지금 우방 5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또 뭐 어디죠? 인도, 하나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다 이란 석유 쓰지 말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석유가 나니까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뭐 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오펙에 전화했다면서요. 오펙에 전화해가지고 산유량 늘리고 석유값 내리라고. 근데 그 얘기는 2018년 유엔 연설에서도 했었거든요. 2017년 유엔 연설도 감동이었고 2018년도 재밌었는데 2018년 유엔 연설에서 대놓고 이제 독일한테 니네 러시아 푸틴 욕하면서 그 석유 왜 천연가스를 거기서 사냐? 그러면은 러시아에 그 되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그때 또 대놓고 얘기한 데가 어디냐면 오펙이었습니다. 석유값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유가 갖고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터키하고도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터키가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이쪽 이제 밀착 관계가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자가 그러니까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요. 그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좀 아나 무인의 바보 같아갖고 그러면서 그 저기 언론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는 언론인이 미국에 가 있다가 터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살해당했잖아요. 사우디 대사관 안에서요. 근데 그걸 셋업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거기 왜 갔냐 하면은 이제 그 젊은 터키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혼인신고하려고 갔었고 그래서 그 터키 여성이 밖에서 그 대사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없어졌는데 그 셋업이었다. 터키의 셋업이었다.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여서 제거하기 위한 이 왕자의 이거를 이제 터키가 거들어주는 뭐 이런 모양새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사우디의 이 사람을 이제 들들 볶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모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마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의 그 리비아와 사우디 그다음에 오펙에 대한 이런 게 석유 문제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미 이 문제는 어떤 각도에서 이것을 볼 것인가 여기로 얘기가 좀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혹시 쿠바도 알박이일까? 저는 알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9년인데 이때는 구소련하고 미국하고의 긴장 관계가 그 뭐 메카시즘 이런 거에 끝이었고 완전 극에 달했을 때 미국의 턱 밑에다가 소련의 핵 잠수함, 핵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한 여기에 좀 관계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구상. 이게 이제 참 저는, 음, 그, 검색을, 여기까진 솔직히 저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게, 그니까 처음, 여기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거를, 여기 베네수엘라도 좀 이상하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대통령이 무조건 다 옳다. 그 이전에 우리, 이제, 차베스, 뭐, 우리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쿠바의 그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고, 차베스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남북미 관계로 넘어가 보면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취임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2017년에는 그러니까 겁나 싸울 때 이란 편 엄청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도 이 시리아한테 어땠죠? 막 폭탄 터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파키스탄에 핵이 있고 파키스탄에서 인접 국가인데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테러 양성소. 그러니까 여기 알카에다가 여기 주력 부대였고 여기 이제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거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테러 부대가 이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라크는 어 이제 권력이 동공화돼 있었기 때문에 ISIS가 장악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 근거지라는 데다가 폭탄 터트려 버리고 파키스탄한테는 트럼프가 2017년, 18년을 걸치면서 아프간 테러 자꾸만 지원하면 우리 너네하고 가만 안 둔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빡해갖고 파키스탄은 그냥 네 하고 좀 접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란을 막 역성을 들고 시리아를 역성을 들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2017년에 비동맹국 회의가 베네수엘라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 정권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오기 전이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 2017년 비동맹 회의에 아마 니용호 외무상이 갔을 텐데요. 가서 연설하면서 엄청나게 미국 제국주의를 막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안 놀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죠. 아무 얘기 안 하죠. 아무 얘기 안 하죠. 지금 뭐 이 미치광이 볼튼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왜 미치광이냐면 얘는 레짐 체인지밖에 모릅니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리비아하고 이라크 이런 쪽으로 했던 그렇게 이제 무조건 막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친놈. 왜 앞세워 놓느냐? 보수 얘네들 글로벌 네오컨 엘리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얘를 옆에 끼고 있는 겁니다. 얘가 떠들고 다니면 너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보수 우파 뭐 나쁜 놈들을 잠을 재울 때 그 스피커가 막 떠들게 해주면 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쪽이.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럼 얘가 뭐 무슨 볼튼이 트럼프의 복심이다. 마음을 제일 많이 안다. 그러고 뭐 볼튼이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봐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던 거, 북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빼먹었던 거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이제 이란의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여기 이란하고 팔레스타인,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네타냐후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와, 환장을 하겠는데, 근데 알자지라 같은 데를 통해서 나오는 보도를 모아가지고 균형을 잡아보면요.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하마스라는 테러,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테러 그룹이 여기서 난민지구하고 해서 계속 이제 갈군다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보도가 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구는 여기에 이제 동원되는 테러 집단의 이름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게 하마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마스의 그 팍스 그 뉴스요. 그 신문 기사가 아니고 뉴스의 제목 짤만 봤는데 이 하마스의 그 financial support 그 재정 지원하는 쪽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현상금을 걸어놨습니다. 200만 달러였는지 2천만 달러였는지 또 헷갈리는데 아무튼 환율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끊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시스만 없어졌다고 지금 테러가 어, 그러니까 남은 그 1% 남은 이쪽을 잡는 게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타격전 뭐 이렇게 비밀리에 움직이는 그런 전법인데요. 테러 집단이니까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 왜 북미 회담,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하는가? 이란 핵 문제를 이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돼야 되죠. 우선 정책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상, 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지금까지 한 게 없거든요. 전 세계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보호주의 아니냐, 아메리카 퍼스트다 이러면서 미국만 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무역 거래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 free trade agreement 그 관세 하나도 안 문다라는 이 협정들이 만약에 진짜로 관세를 빵 대 빵으로 0%로 다 같이 무는 거면 자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한테는 관세를 엄청나게 붙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만 그 관세를 프리 트레이드에 가깝게 해주는 이거는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못 잡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뭐 정치 철학?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인가요? 자기 스스로도 막 그 워싱턴 스왑프라고 이쪽 그 글로벌 엘리트 적폐들 욕하다가 근데 내가 정치인인가? 대중연설 하다가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호혜, 평등, 그러니까 자주 주체 사상에서 엄청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sovereignty.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똑같은 말이요. 각 국가들의 호혜, 평등과 자주를 되게 강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의거해서도 북핵 문제를 똑바로 풀면서 제대로 풀면서 그거를 갖고 이란을 더 압박하고 그 다음에 푸틴하고도 이제 핵 문제를 갖고도 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쪽으로요. 핵 확산을 그냥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핵을 뭐라 그러죠 그걸? 핵무기 감축 그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미사일 시험 핵 확산 금지했던 거에서 얘네가 다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탈퇴해버렸잖아요. 아고 이런 우리의 영물 코끼리를 다시 올려놓고요. 주접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2년이 넘게 관찰을 하면서 일관되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골이 아픈 숙제로 남는 거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보는 게 일단 둘이서
단독 회동을 이틀 동안 한 게 2시간 분량이 됩니다. 2시간. 그 2시간 양 동안 자기가 이렇게 판을 깨겠다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인가?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핵 사이트를 몽땅 다 내밀었다라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외무상이 이거 요구를 그러니까 했을 때 그러려면은 이거를 다 하자 이러면서 뭐 볼턴이 들고 왔던 노란 봉투가 얘기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깜짝 쇼가 글쎄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외무상 이런 이제 강경파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이 강경파 이분들한테는 깜짝 쇼였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깜짝 쇼였을까? 아무튼 그걸 내밀었고 그런데 트럼프가 그 직후에 판을 깨고 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그렇게 폼페오하고 같이 기자회견했을 때요. 자기가 그렇게 움직였을 때 북한이 깜짝 놀랬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북한 강경파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를 안 합니다. 반론을. 이거를 눈여겨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미국으로 트럼프 만나러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 사이트 리스트를 다 제시를 했거든요. 공개했잖아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하고 한국은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핵사이트 리스트를 다 공개하기 전에요. 우리 대통령님이 미국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사이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싹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미국하고 남한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를 안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겠냐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를 이제 이 도란부가 헛소리 한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이게 깜짝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깜짝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대통령님이 이게 지금 3월 달에 나온 얘기거든요. 왜 미국, 남한 다 안다는 걸 북한도 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여기 깜짝 놀란 게 사실이 아니고 도란부가 헛소리,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거 엿먹어라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바보 같은 소리 한 거다. 그때 그거 완전 놀래고 당황했다라는 그 말이 아주공갈 염소똥이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쪽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다 알 리가 있겠냐? 이거는 감추자. 이렇게 얘기를 뭐 입장을 정하셨을 수가 있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입장이 좀 달랐을 수가 있다. 다 알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왜냐하면은 지금 강경파를 설득을 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란부의 생각은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다 죽이고 다니잖아요. 여기 에? 다 죽이고 다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북한이 강경파가 지금 핵을 내놓고 싶겠습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얘기가 왜 다시 나오는 거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합쳐서 이 하노이 회담, 이때 스페인 대사관을 털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미국의 CIA, FBI 막 나오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누군지, 도란프가 시키는 건지, 안티 도란프가 시키는 건지, 감을 잡고 있다라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또, 이 방해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은, 푸틴을 만나러 갔잖아요. 푸틴을 만나러 가는데, 안티 트럼프의 선봉에 서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실소유주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또 못 터트리죠? 오토 원비어 데리고 오는데 돈 줬다.
200만 달러 줬다. 근데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라 도란빠 아저씨거든요. 그 얼마나 오토 엄비어갖고도 김정은을 막 감싸고 돌다가 그 막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이랬는데 그 줬고 안 줬고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안 줬다라고 하는 거가 공식 입장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육자 회담 어쩌 이런 얘기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 오토 원비어 200만 달러 왜 터트리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준동하는 이 속에서 우리 대통령님은 또 good enough deal이라는 거를 갖고 어디를 가셨는가? good enough deal의 매우 좋은 사례인 우즈베키스탄을 가셨죠. 우즈베키스탄을 가셨고 동북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에 기여한 거를 치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죠. 제가 지금 이 녹음이 끊길까봐 이거 말씀이 더 이렇게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잘 될 상황이냐 아니냐를 보자는 겁니다. 이 하노이 회담이 과연 깨박난 실패 회담이냐. 지금 여기서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핵 리스트가 다 나온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 좀 봤으면 좋겠다. 노 하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핵 리스트가 다 나온 이게 공유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놓고 good enough deal이면서 또 모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나요? 아니죠.